분석입니다. 오늘은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 함께합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코스닥 지수가 20년 만에 다시 밟아보는 천선 고지. 네. 그리고 코스피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3,150선으로 지금 우뚝 서 있는데요. 네. 시장 어디까지 더 달릴 수 있을까요? 일단은 어디까지 달릴 수 있을까? 저희가 일단은 2021년 수정 전망을 제시하면서 3,630포인트라는 타겟을 제시드렸습니다. 현재 이익 전망과 그리고 PER 15.1배를 반영한 지수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이익이 더 올라간다면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더 높아진다면 더 올라갈 수 있겠죠. 15.1배 과도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직전에 고점을 기록했었던, 그러니까 1월 초에 고점을 기록했었던 때 PER이 14.7배였습니다. 그보다는 크게 올라가기보다는 그 정도 수준까지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익이 워낙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시장은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얼마나 이익이 좋아질까? 2021년 영업이익 전망이 188조 원입니다. 순이익 전망은 133조 원이고요. 많은 증권사가 11월 말, 10월 말, 11월 초쯤에 2021년 전망을 제시했는데요. 그때 2021년 영업이익 전망이 171조, 순이익이 175조, 순이익이 121조였다라는 점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단 한 5개월도 안 되는 시점 동안 영업이익은 17조 원, 순이익은 12조 원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만큼 상승 여력을 확대해가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3,630포인트를 제시드리고 있는데 향후 상승 여력은 좀 더 커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3,160선이 아니라 네. 3,630선. 네. 처음 밟아보는 그 고지를 코스피가 올해 안에 갈 것이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네, 올해 안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근거로는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네. 주셨고 그만큼 실적이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수반해야 된다는 네. 말씀을 주셨고 이제 수급적으로는 어떨까 싶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4월부터 이제 순매수 전환이 됐는데 이게 기조적으로 계속 매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달려 있는데요. 일단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이 매력적인 건 맞습니다. 왜냐면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팬데믹 상황에서 잘 극복을 했고 그리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올해 그러니까 2021년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경제 수준이 회복되는 나라는 미국, 중국, 한국, 인도 이 정도 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경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안정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다가 글로벌 기업들, 한국 기업들을 보면은 글로벌 탑5 안에 드는 기업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 대거 포진해 있죠. 그만큼 시장의 구조적인 부분이나 펀더멘털적인 측면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매력적인데 반해 왜 그동안 시장에서 외국인은 매도를 했을까? 여러 가지 요인들을 생각해 본다면 일단은 뭐 글로벌 금융시장이 좀 불안했고요. 그리고 경기에 대한 자신감도 약했고 무엇보다도 원달러 환율의 반등 여기에다 채권금리 상승 이런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외국인 매도가 이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3월 말부터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비슷한 흐름입니다. 뭐 매력도가 크게 높아졌다, 낮아졌다라는 것보다도 금융시장의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강한 매수세가 보여졌습니다. 일단은 무엇보다도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죠. 1,130원대에서 1,120원대 밑으로 떨어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금리 채권 금리도 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빅스라고 하는 변동성 지표가 있거든요. 빅스가 20% 밑으로 내려올 때마다 외국인은 한국 증시를 매력적으로 생각을 하고 매수가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한국 증시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올해 2분기 중에 그리고 하반기까지도 올해 연내 외국인 매매 패턴은 매수 우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달러율은 좀 더 내려갈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글로벌 경기 회복이 좋아지는 국면에서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레버리지 효과,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글로벌 경쟁력이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짐으로 인해서 한국 기업이 수혜를 받는 폭도 굉장히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수출 그리고 제조업 경기가 한국 경제를 이끌어간다는 점에 있어서 글로벌 경기 회복이 한국 경제의 성장에도 좀 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채권 금리 또한 뭐 여기서 더 올라가기보다는 하향 안정세를 보여준다면 올해 뭐 외국인 매수가 조금 더 유입될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금리 상승이 혹시나 시장을 흔들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됐었는데 네. 안정적으로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일단은 주셨습니다. 금리는 뭐 많은 악재들을 좀 선반영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 물가에 대한 걱정들이 있긴 하지만 금리가 급등을 하기보다는 전고점 수준 밑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다는 점들도 조금은 선반영했다라는 측면에서 좀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공매도 재개는 영향이 없을까요? 일단은 공매도 재개를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예.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경기, 기업이익, 펀더멘탈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공매도가 재개됨으로 인해서 한국 수출이 갑자기 안 좋아지거나 한국 기업이익이 망가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입니다. 하나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매매 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제도적인 개선 그리고 처벌 강화 보완해야 될 부분들, 불법 공모대를 철저히 처벌해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공매도가 재개됨으로 인해서 시장이 무너질 것이다, 시장이 흔들린다,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시장의 방향성 자체는 바꾸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외국인 매매,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매매 수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좀 적극적인 매수 전략을 펼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대만이 작년 6월 19일 날 공매도를 재개했는데요. 조기에 재개했는데 당시 6월 한 달 동안 대만 증시로 3조 5천억 원 이상이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었습니다. 반면 한국 시장에서는 7천억 원을 매도했고요. 어떻게 보면은 공매도가 재개됨으로 인해서 액티브 펀드, 롱숏 펀드, 헤지 펀드 다양한 성격을 가진 글로벌 유동성이 국내 증시로도 유입될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 스윗 에디님께서 와우 코스피 3,610선이요. 개인 모두 부자 되겠네 하셨는데 사실 모두라기보다는 어떤 섹터, 맞습니다. 어떤 유망 기업을 담느냐 여부에 따라서 그게 갈릴 겁니다. 네. 이제 기업 이익 증가를 지수 상승의 근거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섹터와 어떤 기업들이 그 이익을 이끌어갈까요? 일단은 가져가야 될 업종 그리고 꾸준히 들고 가야 될 업종은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코스피가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사상 최대 이익 경신을 주도할 업종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 2차 전지, 운송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시클리컬이나 이런 업종들도 아마 2분기, 하반기 계속적으로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들 업종을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 끌고 가기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코로나19 이전에 100이었던 기업 이익이 80으로 떨어졌다 120으로 간다면 이익 증가율은 50%밖에 되지 않지만 상승 룸이 20%도 더 열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100이었던 이익이 20으로 떨어졌다 60으로 올라온다면 이익 증가율은 300%이긴 하지만 상승 여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익이 꾸준히 늘어나는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 2차 전지, 운송 업종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는 대신증권 차원에서 12개의 주요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새로운 성장 스토리가 있어서 꾸준히 들고 가야 될 업종으로는 삼성전자, 카카오, 현대차, SK이노베이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올해 말까지 비정상이 정상화가 나타날 수 있는 신세계, 현대건설,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가격 상승,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는 KB금융지주, CJ제일제당, CJ대한통운을 대신증권 탑20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종목이 중요하니까요. 네. 섹터는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 2차 전기차 전지. 배터리, 네. 2차 전지, 그리고 운송은 운송업종. 완성차죠. 네. 예, 자동차 이렇게 네. 꼽아주신 거고요. 대신증권 하우스뷰로 탑픽 이 12개는 괜찮다라고 보신 거. 삼성전자와 카카오, 현대차, SK이노베이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신세계, 현대건설, 아모레퍼시픽. 이건 좀 요즘 더 갈 수 있을까 하는 종목이긴 한데 KB금융도 꼽아주셨다는 거 눈에 네. 띕니다. KT, CJ대한통운, CJ제일제당까지 챙겨드립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성공 투자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시장이 좀 편안하게 장 초반에 분위기 형성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꽤 많은 물량 지금 담아가고 있는데요.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 반도체, 지수 대표 종목 이런 거 담습니다. 어떤 종목들 강하게 매수세 거는지 체크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